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즘에 시세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이어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지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투자한 메이저 코인들이 폭등하는 상황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쭉 알트코인보다,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과연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은 과연 언제 갈까? 리플 소송은 과연 언제 끝날까? 예, 그래서 기약이 없는 현대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뭐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올해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실망을 절대 이제 하지 마시고 뉴스들도 이제 막 이상한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지만 거기 뉴스에 농락 당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법률 전문가가 SEC 리플사의 XRP 가격 통제 증명하려면 비트와 이더 XRP 간의 가격 관계 설명해야.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SEC에서 뭐라고 이제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겠죠. 리플사에서 XRP 가격 조작한 거 아니야? 유통량으로 막 별의별 얘기를 지금 이제 소송 결론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가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이더가 됐건 이게 개인들이 시세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시총이 아니에요.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를.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돼서 이제 이걸 먼저 증명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나온 것 같고, 미국 공화당 의원이 초당파 위원들과 암호화폐 커뮤니티 지지할 것 SEC 맹비난. 요즘에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상당히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저희 이제 솔직히 게리 겐슬러 의장도 알고 있지만 연기를 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상품하고 상관이 없어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데 왜 자꾸 상품하고 결부시켜서 언급을 자꾸 하는지 본인도 알지만, 에?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어요.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욕을 하고. 근데 이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암호화폐는 미국에 있든 없든 결국은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 얘기, 이 의미는 뭘까요? 2023년에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은 중국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말부터 이미 시그널이 있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게리 겐슬러를 내세워서 미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회사들이 미국을 떠날까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실제로 아마 그런 스탠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서베이가 이더리움 투자자 83%가 향후 3개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 증가 전망. 작년까지만 해도 이 상하이 카펠라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기 전까지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 엄청난 물량의 이더리움이 쏟아져서 이더리움은 폭락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주장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막상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서서히 다른 스탠스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면 그게 기간 자체가 예전에는 장기적으로 물렸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제 바뀌면 장기적으로 물리는 것도 사라지고 이자 지급률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향후 3개월 내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증가되고, 물려있는 물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유통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플 스왑, 테더, 그러니까 USDT, 스테이블 코인 EURT와 XAUT 상장, 이 얘기가 지금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빼낼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뭐 어떤 더 확장인데 과거만 하더라도 USDT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왜냐면 이게 중국이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USDC는 서클사 미국이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USDT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탄압을 많이 받았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예전에 이제 이러다가 이거 USDT 망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말 바꾸기를 서서히 이제 하겠지만 어쨌건 USDC도 마찬가지고 USDT도 그렇고 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확장하는 스탠스가 계속 보이고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로 이제 존립하는 그런 형태이고 지금 현재는 달러에 페그돼서 뭐 USDT든 USDC든 그렇게 움직이지만 향후에는 유로화를 위엔화를 엔화를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한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 뭐 CBDC들이 시장에 이제 스위프트 2.0 라인을 타고 유통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발행되는 명목 화폐의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오히려 CBDC의 유통량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CBDC나 개인 업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을 제가 이제 눈에 띄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IMF 미중 어느 쪽도 못 끼는 나라 해외 투자 줄어들 것 한국을 가지고 지금 이제 IMF에서 지금 얘기를 근데 실제로 외교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도저도 미국을 이제 중간에 미중을 중간에 끼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데 사실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나 많은 업체들은 미국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여기다도 다리를 걸어놨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공중파에는 안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본에 관한 것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가진 배경 지식으로는 가장 최근에 트렌드도 그렇고, 이거는 뭐 공중파 미디어나 여러분들이 블룸버그나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국을 중간에 두고 경제체제가 제가 이게 같이 확립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 정부에서 제로페이인가? 제로페이인가 하는 거를 실시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제로페이에 알리페이가 아마 연동이 될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일본 쪽은 라인 있죠. 라인페이, 라인하고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일 가능성. 근데 이게 그냥 이 페이먼트 시스템 쪽뿐만 아니라 금융 쪽뿐만 아니라 현물 경제하고 관련돼 있는 기반 산업도 사실 공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점점 형성이 됩니다. 일본은 에너지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이상하게 이제 보실 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파에 나오는 얘기를 좀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제가 항상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저희 이제 실제로 이제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매일 그냥 삼시세끼 밥이나 먹고 사는 정도이긴 하지만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항상. 그리고 공중파 미디어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기자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만사에 관해서 정답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단극 체제에서 세상이 단극 체제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해가는 지금 현재 중간이기 때문에 미디어들이 하는 얘기를 뉴욕타임즈나 영국 가디언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자들이 이제 한국의 기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 연준 CBDC 통해 비트코인 금지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금지 가능성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아실 거고 중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7월 1종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기반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BDC를 통해 정부는 모든 개인의 재정 상황을 감시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됐건 중국이 뭐 사회주의 체제를 전 세계로 물들이건 어차피 세계는 감시체제로 들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자산의 중요성보다 비물리적인 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 거기서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코인에 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자초지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코인 투자를 해도 뭔가 지금 가격이 떨어져도 희망이 있는 코인들이 있어. 근데 특정 코인이 기반되어 있는 뭔가 인프라가 깔려 있지도 않고 뭔가 생태계 구성을 하는 것도 없고 연구 개발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글로벌리스트한테 뭐 CBOE, CME 시장에서 선물로 등재돼서 아니면 ETF로 향후에 돼서 뭐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가격이 지금 똥값이라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비단 퓨어뿐만 아니라 진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무슨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죠. 제도권 검증이 끝난 코인들. 제가 항상 이제 반복해서 검증된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누구 말 듣고 이제 투자는 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자 이게 나왔어요. 예측치가 23만 9천인데 23만 6천이 나왔어요. 아주 근소하게 적게 나왔어요. 아주 근소하게 비농업 고용지수. 그러면 엊그저 건가? 제가 알기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도 그거는 높게 나오고 감원이 많이 일어서 근데 취업률도 저조하다. 그럼 연준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자, 이미 금리에 관해서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금리를 0.25를 하건 동결을 하건 설상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경제 상황이 서서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 지금은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극반전이 생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바이누 앨런 머스크 트위터가 걔 로고 사용을 중단한 후 도지코인이 하락을 했다. 이랬다고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껴다 맞추는 거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저쨌든 트위터 생태계에서는 페이먼트 생태계나 아니면 뭐 리워드를 준다거나 여기서 도지코인이 기축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왜 뭘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단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도지코인이 떨어졌을까? 단기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정에 들어간 거지 이거를 그랬다고 해서 이게 하락했다고라고는 이제 전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시장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강세장으로 끌고 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셀시우스 네트워크 4월 12일 구조조정 계획 투표 정보 포함 서류 제출 뭐 이 얘기 4월 12일 날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셀시우스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기 있죠. 여기 루나는 지금 천천히 구조 형성을 다시 하고 있고 재건하기 위해서 구조 형성을 하고 있고 셀시우스도 구조 형성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이거랑 같이 움직이니까 이것도 거의 얘기가 끝났는데 뚜껑만 열면 되는데
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바이낸스하고 미국 정부하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어쨌건 하나 둘 전부 다. 그리고 FTX도 제가 알기로는 물밑에서는 서서히 다시 나오기 위해서 서서히 군부를 지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 경선을 바라보는 뭐 태국 정당 승리시 뭐 300달러 암호화폐 약속 뭐 이걸 보고 뭐 와 환호하기에는 그렇고, 어쨌건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 만한 뉴스는 아니고, CBDC는 통제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 CB 총재는 가짜 젤런스키와의 화상 채팅에서 인정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이 영상 돌더라고요. 저도 누가 링크 보내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히 확립이 되면 대중 통제용으로 사용이 될 거다.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이 알게 될 거고, 그거는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닐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만 인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신현성과 권도영.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친구가 설계자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 친구가 설계자가 아닙니다. 이 큰 프레임 상에서는 앞에서 보면 이 친구가 얼굴 마담 역할이었고, 이분이 구조 형성을 했고, 이 사람이 1번이고 2번으로 여기 끼어들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중파 미디어에서 구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일정 수순을 거쳐서 어떻게 뭐 결론이 나겠죠. 조만간에. XRP 소송하고도 이제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테라 루나는. 바이낸스 리퀴드 스왑의 트루 USD, USDT 페어, 그리고 USDC, USDT 페어, 그리고 BUSD, USDT. 요걸로 리퀴드 스왑이 진행된다. BUSD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트론을 통해서 발행되는 트루 USD가 어떤 국면인지 아실 거고, USDT의 발행 중에 50%의 트랜잭션을 제가 알기로 트론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을 허접한 인물로 보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칠 거다라고 제가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BUSD가 여기 또 껴가지고 나왔네요. 그리고 현재 이제 현물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 날씨가 풀리면서 상가 절반 문 닫았는데 관광객 늘자 명동에 봄바람.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날씨가 점점점 풀려가면서 좀 이렇게 현물 경제도, 그리고 코인 시장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주식 시장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만, 미국 회동에 성난 중국 제재 카드 남발, 대만 해협 위기 다시 오나?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대만 총통 선거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벌써서부터 막 이 반도체 때문에 TSMC인가? 요거랑 이제 이 대만이라는 국가가 지정학적 위치로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오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총통 후보에 이분이 있고 두 명의 후보가 또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친중이다. 친중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폭스콘의 창립자입니다. 근데 이 폭스콘의 창립자를 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주 거대 권력자가 있어요. 돈도 많고.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결론이 나면 전쟁 없이 대만은 중국하고의 일국 양제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홍콩이 그런 과정을 겪었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기 이제 그 유튜브 상에서 주요 생산국 공급량 감소에 설탕값이 6년 만에 최고치다. 식품 가격 인상 부채질. 근데 이거는 설탕 가격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 인도 폭우 피해로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 작황 부진. 뭐 이 얘기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어떤 그런 상황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대중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자영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제도권 수용 바로 코앞에 있는 지금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의 횡보장을 그리고 있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냐? 과연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되냐?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여러분 끝까지 힘들 내시고 중간에 지쳐가지고 여기서 떨궈져 나가면 더 이상 뭐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 향후에 몇 년간의 뭐 펼쳐질 그 반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죠. 인내력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